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무신납제와 더불어 삼재지도에서 입지지도의 위인 강유가 자리 잡는 신도 행사가 진행되었던 일사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계묘년 음력 설을 지내고 다음날 스님이 볼 일이 있어 정읍에 온 김에 들렀습니다. 반갑게 만나 새해 덕담을 하다 먼 얘기 끝에 스님은 정읍에 생가터가 있다는 얘기에 반색을 하십니다. 이곳에 상제님 생가터가 자리한 줄 모르셨던가 봅니다. 그리하여 오신 김에 생가터를 들러 참배를 하게 되었고 주위를 둘러보다 문득 이 자리에서 영안이 열려 목욕을 막 끝낸 아이를 보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 맥락 없이 들으면 생뚱맞은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미 전편에 소개하였듯 미륵 출세에 대한 얘기에 서로 교감을 하고 있던 터라 신도로 보신 것이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입춘 이틀 전에 승아님과 둘이 함께 월명산 칠봉을 등산하는 꿈을 꾸더니 승아님은 눈에서 머리까지 계속 자극이 들어온다 합니다. 신년이라 법정교 참배 드리려 했더니 마치 문을 닫아 걸은 것처럼 운기가 느껴지질 않아 참배는 나중으로 미루었고 평사도장에서 입춘 저루치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은 선사님의 탄신일이었는데 그나마 치성이 주말로 몰려 제 모시기가 한결 수월했지요. 선사님께는 반천무지 4배가 아니라 부모님께 3배를 하듯 큰 절로다가 4배를 올리는 것이 기본 예법입니다. 이즘 저를 괴롭힌 한 가지 화두가 있었으니 바로 무신납월공사였습니다. 이미 이와 관련해서는 동학위령제를 지내기 딱 일주일 전이었던 음력 1월 30일 유선사에서 제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상제님께서는 무신납월대공사를 보시는 가운데 휘어간하고 종우간하는 동북방 간도수의 이치에 접목해 각각의 해당 방위를 맡은 사신수 중 북현무와 동청룡의 예로 드셨습니다. 북방의 현무를 선천에 비유해 해에서 물러간다 하셨으니 계년을 이르며 동방의 청룡은 후천에 비유하여 그 시작을 자해해인 경자년으로부터 온다 하시며 이를 해자남분이라고 해자에서 선후천이 어렵게 나뉜다 하셨습니다. 150년 살게 될 일이로다는 고수부님 말씀처럼 만일 상제님께서 계속 쭉 살아 계셨다면 150세가 되셨을 해가 바로 동청룡이 자자례하여 후천 새 하늘이 열린다는 경자년입니다. 그때 우리는 묘월세수 기준으로 보면 동청룡이 자자례하는 경자년 맞이를 위해 기해년의 마지막 섣달 금음의 격이었던 음력 1월 30일에 묵은 선천을 보내고 새로운 후천을 맞이하는 해자남분의 천지 행사가 열리도록 신계의 조율에 따라 인사해서 이를 받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난 후 동학위령제의 협의차 방문한 금정사에서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었다 했지요. 선천을 보내고 후천을 여는 일종의 무신납제를 상징하는 섣달 금음의 이날 행사를 설명하던 중 청강스님은 놀랍게도 영적으로 피로자나 부처님께로 치마를 입은 어떤 분이 임하시는 신도의 사건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기억 속에서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납제와 관련된 얘기를 천지 공무원님 부부는 신축년 어느 날 통화 중에 이건 공유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 드린다며 신계에서 무신납월제 하나 남았다는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리야? 경자년 들어오기 전에 그 비슷한 제를 지낸 것 같은데 또 무슨 무신납월이야 했지만 신도의 말씀을 그저 내 수준에서 이해 안 된다 하여 무시할 수는 없었기에 계묘년이 오기 전까지 또 하나의 화두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묘년 새벽도에 와서야 선천운수를 보내는 과정이라는 것이 역판 자체가 하도와 낙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납월의 개념을 우주적으로 열어서 보면 매 해마다 오는 납월처럼 한 번에 끝나질 않고 해와 용으로 두 번의 과정을 거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납은 사냥한다는 의미의 력과 통하는 말로 한 해의 마지막 달인 음력 12월을 달리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 납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달로서
북현모는 사해가 하고 동청룡은 자자리에서 보듯 선천의 운도가 끝나는 시간대에 대한 상징성이 있기에 앞서 얘기했듯 천지인이 진퇴시라든 경자년 1월 30일 그때에 맞춰 선천 하도와 결별하는 일종의 납제를 모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후 경자, 신축, 이민 이 3년 동안 후천 곤도운으로서 원반각이라는 파탕이 자리 잡히고 이제 환극이 서게 되는 계묘년을 맞이하면서 좌선 낙서의 판이 들어서기 위해 우선인 선천 낙서를 보내는 납제가 또다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2023년 계묘년 묘월세수 직전인 음력 1월 29일 금음날인 대모님 탄신일에 납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계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실 때는 무신년이었지만 성사제인의 과정에선 이 날의 간지는 무신입니다. 참고로 대모님 탄신일이 무신간지인 경우는 이번의 경우와 지난 1930년 그리고 앞으로 오는 2054년이 유독 그러할 뿐이었습니다. 상계님께서 지심대도술이니 무신 12월 24일 좌선이라 하시자 한 시봉자가 그 뜻이 무엇인지 여쭈니 천지지 운행이 좌선하니 낙서 좌선지 운이 시작되는 때를 일러주십니다. 제가 보는 무신 12월이란 곧 무신 나볼의 개념이며 뒷부분에 나오는 24일은 24번째 지례복귀의 의미로 금음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낙서 좌선지 운이 시작되는 때란 바로 3년간 원반각이 자리 잡고 환극이 드러나는 계묘년 묘월세수 직전에 무신간지인 금음날이 됩니다. 무신나볼에 대한 개념 정리가 어느 정도 되자 대모님 탄신치성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일주일 전쯤 대모님이 태어나신 내광리를 방문해 당산나무에 참배 올리고 당연 암소로서 암말인 조왕을 품고 계시기에 지천태의 자리인 정해마을 샘바다와 부부나무에도 참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틀 후 소멸음해부를 48장을 출력하고는 5일 후에 정월 금음께 진설을 마무리하고 고는 3년 계묘년 음력 1월 29일 대모님 탄신이자 무신납제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천재 사비 올리고 헌작 후 독축을 합니다. 고는 3년 세차 계묘 1월 경진삭 29일 무신이라 읽고 아무개라 구한 후 천지 6일 전에 약설 공언하고 복유. 천운이 순환함에 무기 번신 곤도운 열려 북현모 사해거의 동청룡 자자례하는 해자 남분을 기점으로 성사제인의 공사 받들어 온 천개어자 지벽어축 임기의인의 지난 3년 천상 조화정부 자리 잡히는 3년 불성 끝에 묵은 하늘 급액 가득한 상극문 닫고 치심대도술의 새 천지연은 무신납의 금일 정시 대모님 탄신절을 기해 하도 우선지운 선천의 권도를 보내는 무신 12월 24일 좌선의 무신납제를 봉행하나이다. 작금의 신세계 질서 세우기 위해 엘리트 계급의 숙주 미국과 EU가 우크라를 충동해 아라사와 대리전 붙여 초대전쟁의 서막을 여는 등 5선위기 상실음 터지는 국면에 천지 15수 차는 향해 입연식의 수지시를 맞아 금일 선천상극의 운을 끝맺는 무신납제로 선천의 화액 한꺼번에 쏟아지는 큰 도탄에서 상생을 널리 건져 영원한 지복의 길로 만신인민을 인도해 주옵시기를 기도하나이다 라 독촉을 끝내고 주송 제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전날 승하님은 뜬금없이 졸업식 꿈을 꾸었습니다. 이 또한 선천 문을 닫는 도수 절차로서 문교로 내려주신 것을 깨닫고 이날 무신 납제를 끝으로 낙서 좌선지운의 운도를 열어주실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제를 마무리하고는 삼성산에 가서 참배하게 됩니다. 이틀 후 고는 4년으로 또 한 해를 맞이하는 묘월세수 설치성을 위해 매년 그렇듯 떡국을 올렸습니다. 주말에는 신년 하례식이 있어 두숭산을 올라 예를 갖추고 칠연무 자리 또한 인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날 일요일은 무슨 바람이 불었나 잠시 휴식차 수원 안녕동을 들러 건능을 참배하였습니다.
이곳은 수원나그네의 전설로 유명한 정조가 왕위에 오른 뒤에 사도세자의 묘를 풍수 좋은 곳인 화성으로 이장하게 되며 낳아주신 은혜에 융숭하게 보답한다라는 의미의 혈융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조는 아버지가 잠든 이곳을 12차례나 찾았다고 합니다. 사도세자 묘는 왕세자의 신분이었지만 대한제국 고종이 장조로 추존하여 정식 왕릉으로 격상되어 육릉으로 부르게 되었고 이후 사도세자의 부인인 해경궁 훈씨도 함께 합장되었습니다. 건릉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인 육릉과 함께 조성되어 효심이 지극했던 정조의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계민년에 환극이 자리 잡는 해라 그랬던지 수원나그네 전설을 간직한 인물이 잠들어 있던 곳을 참배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3월에는 이밤산 산제를 시작으로 별다른 일 없이 경칩, 춘분, 청명절을 차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전 예전 보덕도생처럼 윤도생님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제 가운데에서 또다시 공도와 사도라는 두 갈래길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 모임은 천지일로다가 항상 출동 대기 중인 5군 대기조 요원들이라는 걸 망각하고서는 함께 갈 수가 없으니 좁힐 수 없는 의식의 차이만큼이나 지구력이라도 받쳐주지 못하면 완주가 쉽지 않지요. 결국 모임의 입장을 설명드리고 안타깝지만 개인 신앙과 일군 신앙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승하님의 몸 상태도 안 좋은데 이게 일하면서 오는 근육통인지 신도의 메시지인지 오락가락 좀 복잡한 데다 어느 순간 갑자기 내영상관님 문제만 하나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애매하니 답을 찾을 수 없자 4월 16일쯤 돼서 오늘은 한 여사님을 꼭 보고 와야 될 것 같다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막막한 느낌이지만 부딪혀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인정 도덕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참배를 다 하고 돌아서 나오다 여사님이 마침 현관문 안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어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두 눈이 딱 마주치게 됩니다. 인사를 드리니 반갑게 맞이하시는데 얘기 중에 어떻게 방에서 나오셨냐고 여쭤봤더니 그러게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쿡쿡 쑤시길래 뭔 일인가 하고 나와 봤다는 것입니다. 결국 뭔 일인지도 모르지만 신기해서 작동시켜서 만나게 해주셨구나 싶었습니다. 얘기 중에 음력 3월 19일 인정상관님 탄신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번 해까지만 제를 지내고 내년부턴 기력도 안 좋아서 간단하게 과일만 올리려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매년 정해놓고 들어오던 치성비도 안 들어온 데다 더 부족해서 몽땅 딸한테 돈을 빌렸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저희가 성금으로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고마워하시며 얘기 말미에서야 고정적으로 매번 들어오다 이번에 펑크난 사연과 더불어 그 돈이 딱 50만 원이었다는 얘기를 토로하십니다. 우리야 매년 고부에서 본주님 탄신제를 지내왔으니 어차피 치성비는 그 정도 드는 것이고 장소만 인정도덕원으로 바뀌어 통합치성을 지낼 뿐이었습니다. 다만 유독 이 해에 이처럼 자연스럽게 통합치성이 되도록 은미중에 진행시키는 신계의 의도가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원방각이 자리 잡고 태극에서 양의가 생겨나고 이어 사상이 생겨나는 이치에 따라 전편에서는 일엄일양이 생겨나는 천지의 법도가 이미 진행되던 차에 그 다음 수순은 삼재지도에서 입지지도의 위인 강유가 자리 잡는 신도 절차가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와서 보니 모두 신계에 안 배셨구나 하는 것이지 그 당시는 이런 도수 절차까지 깊이 깨닫지는 못한 상태였고 다만 신도의 이끌림으로 몸을 움직였던 것인데 용케 지금 접속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날 아침 승하님은 꿈인지 환영인지 어떤 영상을 한 커트 봤었는데 그걸 싹 잊고 있다가 참배를 드리고 나오는 중에 감나무를 쳐다보는데 아침에 그 장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게 엄청 큰 고목인데 감나무 하나가 아름드리 원통처럼 나 있고 그 끝에 가지 하나가 뻗어 있는 것처럼 생겼는데 감나무 주인이 가지치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대개 가지치기 할 때 보면 복잡하게 생긴 가지만 툭툭 잘라서 정리하는 것인데 웃기게도 끝에 가지 하나만 놔두고 중심인 원통 자체를 싹 쳐버리는 황당한 가지치기였으니
그 장면을 보며 아하, 가지치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과감하게 하는 거구나 했다는 것이죠. 좌측은 2023년 방문 당시의 감나무 사진이고 우측은 현재 바뀐 모습입니다. 몸통 자체를 싹 쳐버리는 황당한 가지치기처럼 그때 그 감나무는 통째로 파내버리고 어디서 새로운 감나무를 새로 옮겨다 심고 조경까지 해놓은 상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 목이란 봄처녀이신 본주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주역에 나오는 이섭대천 목도내행의 구절에서 이 목도는 지천태의 도를 뜻합니다. 이민년 가을 하루는 상제님께서 하운동의 형렬의 집 앞 감나무 밑에 앉아 감을 쳐다보며 하시는 말씀이 내 일은 고염나무에 좋은 감나무 접붙이듯이 된다 하셨습니다. 이를 바로 심어 자란 나무에서 열린 감은 작고 볼품없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생산하기 위해 고염나무를 대목으로 삼아 적을 붙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깜쪽 같다는 말이지요. 고염나무에 감나무를 접붙이면 감나무 작은 눈이 새로운 줄기로 성장을 하고 접수 가지는 흔적만 남게 됩니다. 고염나무와 감나무는 같은 과에 속하여 접이 잘 붙기 때문에 봄에 생장력이 좋은 고염나무 대목에 감나무 가지를 접목하여 맛 좋은 감 열매를 많이 수확하는 것이 영농의 지혜입니다. 고염나무는 어두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 고생스럽게 양분을 모아 감 가지에 양분을 공급하는 새 엄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고염의 꽃말은 자해라고 합니다. 감나무는 고염나무를 대리모로 고용하지 않으면 대를 이어갈 수 없기에 그래서 고염나무를 민나무로 하고 감나무 가지를 잘라다 접붙이기로 대를 잇습니다. 즉 내 일은 고염나무에 좋은 감나무 접붙이듯이 된다는 상제님 말씀은 김영렬 종도의 집이 상징하듯 감씨를 심어 나온 파난의 감보다 지천태의 자리 인정상관님이라는 대리모의 이식에 접을 붙여 나온 감이라야 상품 값어치가 있고 파난의 땡감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튼실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환영에서 본 감나무 고목이 자리한 입천지도 천지비자리 용화동에서 가지치기 하여 남은 감나무 가지를 인정상관님의 본래 활동 무대였던 고염나무가 자라는 입지지도 정읍 지천태 강유의 칠연무 자리에다가 옮겨서 접을 붙여 성장케 한다는 신계의 의도가 이미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로부터 자식을 바꾸어서 가르친다 하여 역자 교지라 했습니다. 자기 자식이나 피부치를 직접 가르치다 보면 감정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때문에 자녀의 장래를 걱정하는 부모는 훌륭한 선생을 찾아 자녀 교육을 맡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알겠습니다. 자식 역시 학문과 인격을 겸비한 스승의 전문적인 가르침을 받으며 더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로 배우게 됩니다. 공자도 자식 교육은 남에게 맡겼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공자는 3,000명의 제자를 양성했지만 막상 자신의 외아들인 백어를 따로 직접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식을 바꿔서 가르친다는 역자 교지와 같이 상제님께서도 내 일은 고염나무에 좋은 감나무 접붙이듯이 된다 하시며 하나의 땡감들이나 배출할 감나무 가지를 한 밖에 고염나무 스승에다 접붙여 키우려 하셨습니다. 며칠 후 고구저루를 지내고 나서 한 이틀이 지났나 뜻밖에도 모친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동생네 집에서 수십 년을 애들 키우며 함께 사시던 모친이 사정이 생겨 이제 시골로 내려오실 생각을 하고는 집도 절도 없으시니 당연히 제가 사는 정읍을 고려하셨던가 봅니다. 갑작스레 발등에 불 떨어진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내 천지도수로 공무를 받들고 있었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내려오신다니 그동안 모친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입장에서 못 오시게 막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공무가 우선인데 천지일을 손 놓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일단 삼진날 치성을 모시고 나서 대책을 세우려 했지만 그 사이 승하님은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어쩐 일인지 신계에선 승하님 배를 자극하며 사인을 주시니 단박에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되었습니다. 배는 곤을 상징하기에 사인대로 어머니가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자 당연 배는 편안해졌고 그 다음으로 승하님이 거치 문제만 남았는데 할 수 없이 상황이 또 이렇게 밀려오다 보니 일주일 전 뵀던 한여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동안 10여 년 정도 인정도덕원에 참배차 들을 때 가끔씩 뵐 때면 얘기도 나누고 사정을 알고 있던 차라 만날 때마다 당신 뒷수습을 해줄 사람이 없다 하시는 걸 들었는데 일주일 전에도 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늘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거 뒷수습하실 분이 없을 거냐고 늘 안정을 시켜드리긴 했는데 가끔 한 번씩 볼 때마다 자식들 건사를 안 한 거며 당신 몸 하나 이렇게 건사해 줄 사후를 늘 걱정하시던 그런 것이 자극이 되어 있던 차에 이쪽에 사정이 생기면서 지금 승아님은 공중에 붕 떠버린 그런 타이밍인지라 승아님으로서는 이게 또 어떤 도수상으로 해야만 되는 일인가 생각하다 보니 차라리 한 여사님을 시봉하며 인정도덕원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는 여사님과 약속을 잡고 다시 찾아뵌 다음 도장 상주권으로 얘기를 제안을 했더니 한 여사님은 너무도 흔쾌히 좋으시다며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승아님 입장에선 상주하려는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한 짐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진짜 난감하고 하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뜻이라면 가야 되긴 하니 복잡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일이나 지났나 갑자기 한 여사님의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모두 결정하시는 줄 알았더니 신도들끼리 모임에서 난리가 났다며 수차례 성금도 돌려드리겠다는 얘기를 막 쏟아냅니다. 우린 어이가 없었는데 아니 그 돈은 한 여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쓰라고 드린 거 아닙니다. 저희는 천지에다 성금으로 바친 거지 그 성금을 가지고서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그건 한 여사님 몫이지 저희가 돌려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며 단호히 얘기를 하니 더는 진행을 못하고 끊게 됩니다. 자칫하면 각자 셋이서 노모 한 분씩 모시는 상황이 되어 뜻하지 않게 시집살이를 할 뻔했으니 그쪽 사정이야 이쪽에서 알 수 없는 것이고 뭔 소리를 들었나 어쨌든 틀어졌다고 얘기하는 통에 진짜 승아님은 오히려 한 짐을 던 듯 홀가분해졌습니다. 인정도덕원의 살림이 늘 형편이 없었다며 항상 당신이 죽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 도장 살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으셨다는 것만 계속 들어왔으니 그러고 나서 자식들도 뒷바라지를 못했기 때문에 염치 없어서 자식한테 내 몸도 의탁도 못하는 그 심정을 항상 토로를 하셨기에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늘 노심초사 안타깝다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도장 지키라고 신계에서 기운 붙여서 건강 유지케 하고 이렇게 곱게 지켜주셨으면 그 자체에서 깨달았어야지 후회밖에 안 남았다는 도가 되질 못한 그 모습 때문에 승아님은 무척 안타까웠다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쭉 알고 있었기에 직장일에 이제 살림까지 하면서 돛집을 건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승아님은 감수를 했는데 세상이 그렇게 홀가분하게 털어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이들 입장에선 도장 욕심내고 들어가는 꼴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게 땅 문제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수면 아래 있는 줄도 몰랐으니 그들의 눈에 그렇게 비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짐을 지려 했던 것인데 일이 생각외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 5월 2일이 되자 아침부터 머리 통증에다 오른쪽 반신이 모두 저립니다. 이건 아무래도 인정도덕원과 관련이 있어 보였습니다. 기운을 거두라는 뜻인 것 같아 효덕대광전 사진을 출력하고 인정상관님과 내영상관님의 사진을 붙인 위패를 봉안을 하니 깜쪽같이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로부터 4일이 지나 입하 저루에는 평사도장에서 제를 지내고 돌아오는데 원평을 지나 정읍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하품이 나며 못 가게 막길래 또다시 인정도덕원을 들러서 내영상관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음력 3월 19일이자 양력으로 5월 8일 인정상관님 탄신치성일이 되었습니다. 이날 승아님은 인정도덕원 입구를 글쎄 대나무 장대로 척 끌어 나갔고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그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서도 왜 제 지내는 날 이걸 사람도 못 오게 이렇게 막아놨는지 궁금해했고 사람도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은 겨우 옆으로 들어갔는데 마당도 비어있고 성전도 두 곳이 불이 꺼져 있고 옛날 부엌처럼 생긴 데를 다 살펴보는데도 인기척을 느낄 수 없는 비어있는 도량을 보며 어떻게 제 지내는 날 이런다니 하다 꿈을 깼다 합니다. 하도 실감나고 선명하게 그 꿈을 꿨던지 진짜 가면 이렇게 처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사람들로 복잡거리며 모두 진설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참고로 평안도생님도 이날 2번씩이나 인정도덕원을 못 가는 그런 꿈을 꾸었다네요. 제 지내는 사이 승아님은 술도 올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까지 딱 들면서 뒤에 앉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여긴 기운이 다 떠서 있을 필요가 없구나 하며 막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절차대로 치성이 다 끝나고 음복을 하는데 벌써 본주님과 신장님들은 바깥에 나오셔서는 가자고 그러신다며 승아님은 가자고 지촉을 합니다. 그래도 인사는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없기에 눈치껏 음복을 좀 하다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여사님 찾아뵙고 인사드렸는데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하시길래 승아님은 여사님 노트에다 인정 상관님이 여기 기운 거드신데요 라며 글을 적어서 보게끔 했습니다. 평생 이 터를 지켜오신 분이기에 알려는 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큰 감나무 메인 고목을 잘라내고 남은 가지처럼 치성금 액수의 의미만큼이나 고엽나무에 접붙일 화풍정의 기운을 싹 걷어서 정읍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케이크만 하나 올리고 기운 이전하여 합수시키는 치성을 모셨습니다. 그때는 이게 뭔 일인가 싶었더니 지금에서야 보니 삼재지도에서 입지지도의 위인 강유가 자리 잡는 신도의 제반 절차를 인사에 붙여 진행시키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후 인정도덕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년 갑진년 신계일을 푸는 과정에 잠깐 들렀다가 어떤 분에게서 살짝 들은 것만으로도 아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었던 그동안의 의혹이 모두 풀어지는 느낌이었으니 나그네 입장에서야 무슨 말을 하리요. 이곳의 사연은 언젠가 따로 얘기해 주실 분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행히 모친은 정읍에서 기운 이전 치성이 모두 끝나고선 고향에 집을 얻어 귀향하시는 것으로 가닥이 정해졌다고 걱정하지 말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한바탕 폭풍을 겪었지만 모든 일들이 무이화로 잘 풀어졌다는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